자, 3교시에 계속 이어서 설명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는 가장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라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이 될 만한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을 좀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집중도 있게 들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들이 좀 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아주 효과적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건데 위기와 결정을 만드는 위기 결정,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곧 그 주인공의 환경들을 주변으로 통해서 등장인물을 강화시켜주거나 환경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위기. 위기가 없을 땐 그 영화는 죽어있는 영화거나 너무 일반적인 일상적인 영화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동기. 등장인물이 왜 저런 행동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위기와 결정 만드는데 기초가 돼요. 기초가 됩니다. 가끔씩 우리 가는데 동기가 없으니까 가긴 가. 왜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군더더기 샷이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씬은 빼버려야 되는 거죠. 동기가 명확히 해야 돼. 왜?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장애물을 넣거나 위기를 만들거나 결정을 만들 때 동기는 자동으로 생기할 수가 없어요. 자, 동기, 위기와 결정을 만들 때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주인공이 즉각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욕구와 전개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체크했는지, 또한 주인공은 상황에 걸맞는 적절한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적용만 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 나 자신과 주인공과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매칭. 자, 그 다음에 다 봅시다. 아웃라인 작성, 스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웃라인. 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쓸 때 인물의 성격 묘사나 행동들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웃라인 자체. 그 다음에 시작, 위기, 결정, 그런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데 아웃라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시나리오 구성의 양식에 맞춰서 쓰다 보면 아웃라인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속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웃라인이라는 테두리를 시놉시스나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먼저 수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대로 시나리오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웃라인은 인물의 성격 묘사나 행동의 묘사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끝과 위기 결정부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이야기의 상황에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 쳐. 여기는 시작, 여기는 제1위기, 제2위기, 그 다음에 중간에 회복,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보세요. 근데 그게 동그라미가 쳐줄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중간에 하면서 체크하면서 또 하고 체크하면 또 하다 보면 그 시나리오는 탄탄해진다는 거야. 탄탄해진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죠?
자, 아웃라인이 형성되고 이어진다고 그러면 스텝 아웃라인이죠. 이 스텝 아웃라인은 씬 리스트를 옆에서 붙여가면서 이제 씬 리스트 남바링을 해가면서 남바링으로 이제 체크해가는 거죠. 이걸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는 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 이 얘기는 뭐냐? 시나리오 과학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감성은 시간과 서스펜스와 디테일을 적용시켜주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된다. 긴박한 상황이 10분, 20분 계속 일어나죠. 그럼 인간은 지쳐서 이제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긴장을 확 심어주다가 쉬어가는 타임. 이거 쉬어줘요. 다시 또 이야기에 긴박함을 확 가다가 쉬어가는 타임. 이런 영화들 만들어주는 이유는 씬 리스트 같은 것들을 옆에 붙여놓고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줘요. 그 안에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웃라인은 그런 개념이 없다면 스팸 아웃라인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야기에서 트리트먼트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하고 그렇죠. 지금은 아이디어만 내가 내라고 했으니까 아이디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는 이야기일 뿐이야. 드라마나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는 아직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디테일에 가기 위해서는 영화적인 기법, 캐릭터 설정, 그 다음에 위기 결정 결말, 그 다음에 스토리가 갖고 있는 그게 구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게 비로소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가 되어진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항목대로 따라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의 만든 시나리오도 훌륭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감히 여러분들한테 장담합니다. 근데 나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화에 적용시킬 때는 또 고민이 많아요. 왜?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귀찮음에 빠져서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가끔씩 그런 거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호평받고 괜찮다라고 평을 받고 상 받는 영화들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 때는 너무 집중 높았어. 집중 엄청 했거든. 그 집중도가 많이 하면 할수록 상 받고 호평을 받더라고. 근데 대충 하기 싫어. 이러면 역시 그게 그대로 나타나. 노력의 산물이야. 드라마turg도 마찬가지야. 대충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실력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은 수많은 직업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중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느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일반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럽니다. 집중도가 없는 거죠. 그런 차량물이나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야기의 쓰기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로만 고민하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프리머스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단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글로 옮겨서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유형이 되는 거죠. 주인공의 캐릭터는 누구지, 직업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도는 뭔지, 작가의 의도는 목표라고 보면 돼, 목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거냐, 구성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 개념에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리머스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트리트먼트,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야기가 트리트먼트까지 가는 단계인데 동일한 극적 구조가 개개 장면과 시나리오의 전체에 적용될 때 비로소 아이디어가 트리트먼트가 된다. 이 얘기는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풀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1막, 2막, 3막의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자, 1막에는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나 트리트먼트 할 때 이걸 적용을 시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과연 그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인물과 상황 속에 제1막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주인공의 삶에 분열시키는 문제를 처음부터 제시하는 거죠. 남북한에 대한 대면 이야기다? 아니면 첩보 영화다? 아니면 러브레터처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서 노력의 제시 상황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1막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인물은 등장인물과 갈등을 확립시키는 기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갈등이 갑자기 한 여자의 얼굴이 이쁜 얼굴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 의문스럽죠? 갈등의 확립이 됐죠. 뭐야? 왜 화를 냈지? 언어와 감탄사로 뭔가 보여준 거야. 예를 들어서 2막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전개가 돼야 돼. 위기 갈등. 이게 진짜 사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설명해 볼 때 제1막에서는 아까 말한 등장인물과 갈등의 확립은 뭐냐면 얘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인물을 설정을 했어요. 얘의 구조는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근데 처음 도입 부분에서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다가 엄마가 손을 팍 찌른 바람에 놀래가지고 자르다 못 잘랐어. 또 내 손가락을 내가 자른다?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그걸 시도하다가 얘가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군대를 안 가려는 게 보이는구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죠. 그거를 위기와 결정을 가지고 계속 풀어갔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안 되고 또 군대 가가지고 뭐 안 보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군대 안 가려고 그 바동되어져 있는 갈등과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심어주죠. 그리고 주인공의 그 포커스를 맞춰준 다음에 마지막 장애물에서 위기를 확 보여준 거야. 진짜 사나이 영화를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위기 설정되나. 위기가 뭐냐면 진짜 군대 안 가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조폭이 운영하는 장기 매매에 찾아가서 돈부터 받아. 돈을 받았어? 야, 씨, 돈을 받고 군대가 연장되고. 근데 이 조폭이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를 죽을 것 같거든. 얘 겁을 먹었어. 그 도망가요. 근데 조폭이 가만히 있겠어? 찾아가고 얘를 옥상에다 떨어뜨리게 하려 하고 때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근데 500만 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포함돼서 1,500이 돼버렸어. 그 위기가 돼버렸잖아. 나 그 돈 없는데? 너 없으면 너 언제까지 안 오면 너 목 딸 거야. 너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는 없고.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가는 길이 곧 자기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거죠. 반전.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죠. 여기가 3막의 결정과 결말이 이러죠. 장애물의 최종적인 형태가 결판나 보이고, 또, 위기와 클라이막스를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3막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결정과 결말, 1막, 2막, 3막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능. 그런 것처럼, 그걸 만들 때 나는 일부러, 1신부터 총 18신 있었는데, 1신부터 8신까지는 1막에 준하는 거에 제가 힘을 줬어요. 2막은 위기 상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얇게 군대 가기를 안 하고 뭐 처음에는 어떤 여자냐면 처음에 도입 부분에는 아주 재밌게 얘가 여장을 하고 가갖고 정신병원에 가갖고 나 호모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 도입 부분은 그래. 1막은 가볍게 갔어. 두 번째는 손가락 자르기. 세 번째는 내 나게 하는 방법. 가면 갈수록 그 강도를 세게 했어. 그 다음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는 장기를 이식하면은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되는 열정이 된 거야.
이게 기생적이 명확하죠. 그래서 그 영화는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그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런 게 1막, 2막, 3막에 대한 이야예요.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그 진짜 사나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 옛날 거라서 이 파일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놉시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주인공의 캐릭터는 목표가 있나? 목표 뭐야? 어떤 걸 목표였어?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메모해라 적혀라. 아까 같은 경우는 뭐야? 진짜 사나이라는 거야. 목표는 군대 안 가는 거야. 정확하죠? 뭐 목표 결정하잖아. 주인공의 목표는 군대 안 가는 거. 두 번째는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어떤 방식이었어? 여장을 하고 정신병원 가가지고 연기를 했고 손가락 잘라라 했고 안 내려게 했고 그죠? 돌발적인 상황의 해결 방식은 뭐였는지 도망가잖아. 응? 그리고 주인공은 작가가 정해놓은 설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결말에 다쳤는지 혹시는 열렸는지에 대한 결말들을 질문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닫히는 결말이냐 열리는 결말이냐. 자, 여기는 결말에 깨닫는 거랑 혹시 그렇지 않은가, 결말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점인데 우리는 결말에 대한 개념들이 뭐 해피엔드, 언해피엔드, 아니면 유쾌함, 아니면 비굴함 이런 형태의 유형의 결말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결말들을 내지 않고 애매모호한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종종이 있죠. 종종이 있죠. 자, 그걸 우리는 통상 열릴 결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관객들에게 결말은 슬픈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닫힌 결말이야. 왜? 작가가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여지를 설정을 그냥 작가가 결정을 내버린 거야. 이걸 우리는 닫힌 결말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슬펐는지 말았는지 애매모호하게 나온다는 걸 열린 결말이라고. 여기서 열린 결말이라는 개념은 작가가 결론을 짓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끔 아예 자유스럽게 느끼라고 풀어놓는 거야. 열어놓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열린 결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린 결말이냐, 닫힌 결말이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나도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라면 꼭 만들어져야 할, 있어야만 될 그러한 환경들을 얘기하고 방식과 규칙을 얘기했다면 연일 결말이나 닫힌 결말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은 또 다른 마인드고 가치관이고 일종의 그걸 만드는 작가의 사상과 가치에 연관되어 있어요. 닫히는 결말로 결정을 하는 것은 헐리우드 서사구조들은 대부분 다 닫히는 결말을 끝내죠. 왜? 작가가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슬픈 영화는 슬프게 결론을 내리고 기쁜 영화는 기쁘게 결론을 내리고 특히 영웅담의 경우에는 나중에 영웅이 탈취해서 성공하는 걸 성공담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닫힌 결말이라고 해.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홍상수 감독 영화의 경우나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몇 가지의 작가주의 영화들은 대부분 다 닫힌 결말을 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닫힌 결말은 상업영화나 기획영화나 장르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들이거든. 앞에 코믹적으로 엄청 웃겼다가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봐. 기분이 더럽거든. 그러면 관객들 나오면서 욕해요. 뭐야? 그걸 우리는 닫힐 결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지를 주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게. 그 나오면 궁금하잖아. 뭐지? 그러면 이걸 고민으로 해서 나는 그런 영화들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잘된 그런 열린 결말 영화들을 보고 나면 3일 동안 고민이 많아.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 됐지? 뭐 그렇지?
하루 동안 고민을 했어, 그걸. 아, 결론은 나한테 있구나. 작가가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야 되는구나 하고 작가가 나한테 고민을 하라고 열어놨구나. 그래서 열린 게임을 한다. 그런 개념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장소의 배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딱 세 개가 정해져 있죠. 네 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5 원소의 배경들이 좌측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려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5 원소.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 현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드론 같은 게 공중에 붕 떠다니면서 일직선을 하고 그 라인을 유지시키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준지도 몰라요. 조이 멜리스가 마술사죠. 1910년, 1905년에 달나라의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냐?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내리는 인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60년 뒤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어요. 거기에 로켓의 모델을 그대로 가죠. 이것처럼 상상의 나래가 현실로 되어지는 것들이 현상입니다. 좀 제 원소는 우리의 100년 뒤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짐이 뭐냐? 드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드론이 GPS를 찍고 그대로 놔두면 걔가 큰 드론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거기 타고 수론 택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그대로 미래가 현실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5원소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제5원소 맞죠? 네, 이 제5원소라고 좀 뽑아놨는데 안 맞으면 또 골치 아픈데 맞을 거예요. 이건 해저도시. 해저도시에서 만들어요. 해저. 이제 그냥 일반 게 아니라 그냥 화파나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던 거고. 해저도시에 대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개는 이제 상상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설정이 되었고, 지금 여기는 애니메이션의 3D 마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해저도시, 우주식민지, 원시, 미래 등 이 배경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경과 장소는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릭터만큼 중요하죠. 자, 그러한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프레미스, 다시 말해서 프레미스라는 단어의 개념은 시놉시스가 되기 전에 이야기거리를 시놉시스가 되기 직전, 여러분들이 지금 A4 용지 반절지에 작성되어지는 부분이 프레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극적 구조에 관해 최초의 서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것은 프레미스입니다. 의미 있는 행동만 언급하고 세부 장면이나 과도한 장면 묘사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중요한 장면은 분명하게 전개되거나 설명을 해줘야 돼. 중요한 장면. 나는 아까처럼 제5원소에 나오는 우주에서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만 간단명료하게. 또 프리미스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언급이나 대사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나 주제가 명확하게 설명돼요. 주제가 명확하게. 주제가 명확하게. 그리고 분량은 장편 영화의 경우는 A4 용지의 20장에서 25장 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1시간짜리 드라마는 10페이지에 걸쳐서 페이지.
그리고 일반 단편 영화 10분 내외 영화는 2에서 3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A4 용지 반절에서 한 장 정도로 제한한 거는 아이디어와 프레미스의 중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팀별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42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아셨죠? 자, 프레미스. 그 다음에 시놉시스에 대한 정의. 시놉시스는 간단하게 정리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죠? 간단하게 이야기가 정리한 거야. 아까 말했던 프리미스에서 좀 더 발전되어진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 시놉시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스가 시놉시스. 작가의 액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여지는 것을 스텝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라고도 하죠. 트리트먼트. 행정적으로 여기는 스텝 시트라는데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작품의 액션과 상황과 심지어는 환경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줍니다. 이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5가형, 6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 3교시를 통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 예정인데, 무대 선택과 각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무대, 배경, 화면, 환경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각색의 원천은 문학과 신문의 기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의사항,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적 한번 있었을 거야. 그쵸? 시나리오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전해지는 현장 촬영 지도라. 그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거 마찬가지야. 영상화하기 위해서 영상의 특징을 강하게 표출해주는 것을 우리는 각본이라고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문학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이게 반복되어지는 말들이에요. 문학은 글로 인간의 심리 묘사를 하기 때문에 글로 구체적으로 하고 상징의 의미나 상상 속의 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영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묘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비주얼이 대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은 그 사람은 마음과 환경이 우울해서 눈물을 흘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으면 시나리오는 그렇게 표현 안 돼. 눈에 눈물이 남 옆에서 흐른다. 그리고 손이 떨린다. 자, 똑같은 얘기인다 하더라도 글과 시나리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에 대한 접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여러분들의 시놉시스나 트리트먼트가 잘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42명이 좋은 아이디어라 할 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잘 시놉시스화 시키는지가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습을 마치고 좋은 아이디어와 시놉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 결과를 마음껏 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